올 시즌 삼성 라이온즈는 2위라는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적 속에는 어린 선수들의 대활약이 있었습니다. 주전 중견수로 자리 잡은 김지찬, 최고의 유격 유망주 이재현, 홈런 타자 김영웅, 올 시즌 대활약을 보여준 윤정빈, 깜짝 활약을 해준 양도근, 선발 투수로 가치를 증명한 좌승현, 황동재 선수가 있었죠. 하지만 지난 2년 기대받던 유망주에서 올 시즌 심각한 부진으로 평가가 떨어진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현준 선수입니다. 김현준 선수는 22시즌 박혜민 대체자로 주목을 받고 2년 연속 세 자릿수 안타를 기록하는 등 지난 2년 김지찬, 이재현과 함께 삼성에서 가장 주목받는 유망주였습니다. 특히 22시즌 21경기 연속 안타 등을 기록하면서 당시 모습만 기억하자면 또 다른 삼성의 천재타자의 발견까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김현준은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시즌 심각한 부진을 겪었고 12월 2일 상무 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팬 사이에서도 말 많은 김현준의 가치와 평가, 오늘은 제 주관적으로 김현준 선수를 얘기해볼까 합니다. 김현준 선수는 2021년 2차 9라운드 지명 선수로 전체 83순위에 지명된 선수입니다. 우리 팀 김지찬, 이재현, 김영웅이 상위 라운드에 지명된 선수고 김재혁, 김성윤, 윤정빈, 김호진과 비교해봐도 김현준 선수의 지명 순위는 낮죠. 게다가 하이 라운드 지명 선수지만 파워나 스피드가 튀지 않는 유형으로 어떻게 보면 큰 기대가 없는 유형입니다. 사실 김현준 같은 하이 라운드 선수는 지금 방출되는 경우도 흔한 상황이고 실제로 2021년 2차 6라운드 김동진, 7라운드 김세민, 10라운드 이기용, 위 선수들은 삼성에서 방출이 되었습니다. 타팀만 보더라도 같은 해 9라운드인 롯데 김정주, KT 정주원, NC 김재중, SSG 박재범, 키움 이재용, 두산 김주환, 이 선수들이 소속팀에서 방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김현준 선수가 방출은커녕 1군 활약을 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지만 하이라운드이기 때문에 평가와 기대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김현준 선수가 커리어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할 시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12월 2일 상무 피닉스 입대. 상무에 입대하는 김현준 선수의 과제는 2단계 이상의 레벨업일 것입니다. 레벨업을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김현준 선수의 야구 인생은 앞으로 결정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전역 후 2군을 오가다 팀을 떠날 것이냐와 삼성의 핵심 멤버로 활약을 할 것이냐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준 선수의 첫 번째 과제는 무너진 선구안을 찾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김현준 선수는 22시즌 괜찮은 선구안을 보여주었지만 23시즌부터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올 시즌 최악을 찍고 있습니다. 작년 시즌 배영섭 코치가 많은 공을 쳐봐라 라는 조언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것은 이제 핑계라고 생각하고 냉정하게 지금 김현준을 평가한다면 선구안이 최악인 타자죠. 하지만 제가 무너진 선구안을 찾자 이야기한 것은 저는 김현준 선수의 선구안 능력을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준 선수가 22시즌 주목을 받은 것은 선구안 능력 덕분입니다. 22시즌 팀이 최악을 기록했던 상황에서 피렐라 다음으로 높은 출루율을 기록했던 것이 김현준 선수였고 2023년도 선구안 기록 자체는 별로지만 2사 득점권, 클러치 상황에서는 많은 볼넷을 이끌어냈습니다. 김현준 선수의 선구안이 무너진 첫 번째 이유는 노림수입니다. 김현준 선수는 전형적인 빠른 공에 강한 타자입니다. 22시즌도 그렇고 23시즌도 그렇고 심지어 부진했던 24시즌도 빠른 공에 대한 타율은 3할이 넘어가는 타자입니다. 실제로 안우진, 박영현, 양현종 같은 패스트볼 구위가 좋은 투수들을 상대로 강한 게 김현준 선수죠. 하지만 빠른 공의 스윙보다는 변화구 스윙이 많은 타자입니다. 패스트볼을 가장 잘 치는 타자인데 변화구를 스윙하는 타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모순인데 저는 김현준 선수의 변화구 스윙은 의도적인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선수들이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생각합니다. 약점을 인정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법과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면 돌파하는 방법. 개인적으로는 약점을 인정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영리하다 생각하고 저는 이것을 잘하고 있는 선수가 김지찬 선수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현준 선수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면 승부하는 유형으로 올 시즌 벌크업도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었고 변화구를 노리고 스윙하는 것도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현준 선수는 22시즌 때도 몸쪽 떨어지는 변화구에 약했지만 패스트볼을 공략하면서 약점을 보완했습니다. 23시즌부터는 패스트볼을 공략을 소극적으로 하면서 몸쪽 떨어지는 공에 대한 약점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낮아진 타격존입니다. 김현준 선수는 점점 낮은 존 타격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높은 존 공보다는 낮은 존 타격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유를 분석해보자면 이는 변화구에 대한 공략 비율을 높인 것과 그리고 김현준 선수의 장타 욕심이 반영되었다 생각합니다. 김현준 선수는 타격 시 맞는 면이 넓은 타자입니다. 공을 띄울 수 있는 스윙이지만 김현준 선수의 파워는 아쉽죠. 게다가 김현준 선수의 스윙 메커니즘은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만드는데 어느 정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김현준 선수가 장타를 만들려면 낮은 존 공략이 편할 것이고, 높은 존을 공략하면 상대적으로 라인 드라이브 타구가 만들어지고 단타가 형성되지만, 낮은 존을 공략하면 상대적으로 공을 멀리 보내게 되고 장타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김현준 선수에게는 많았습니다. 23시즌 김현준 선수의 장타 대부분은 낮은 존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들이 김현준 선수가 낮은 존에 욕심을 내게 된 것이고, 올 시즌 장타 대부분이 높은 존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운데나 높은 존에 오는 패스트볼은 멀뚱멀뚱하게 쳐다보고 낮게 떨어지는 변화구의 스윙을 열심히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진짜 많이 모순인 게, 본인이 제일 잘 치는 공은 바라보고 본인이 제일 못 치는 공을 스윙하는 게 올 시즌 김현준 선수입니다. 김현준 선수는 무너져 있는 올 시즌에도 피처스에서는 고타율을 기록하면서 장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올 시즌 김현준 선수의 컨택률은 82.9%로 지난 시즌에 비하면 물론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공을 맞추는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김현준 선수가 장타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벌크업을 포기하고 본인이 가장 큰 장점인 맞는 면이 넓은 장점을 이용해서 타격을 한다면 22시즌 모습은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컨택을 높인다면 3할 타자도 노려볼 수 있고 준수한 외야 자원이 되죠. 하지만 김현준 선수가 단점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저는 선수 개인의 방향으로도 팀의 방향으로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김현준 선수는 아직 어리고 단타만을 노리기에는 아까운 좋은 스윙 메커니즘을 보유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에게 파워가 붙고 스윙 속도가 붙는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타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현대야구에서 김현준 선수 같은 유형의 선수는 3할 타율이라도 살아남기 힘듭니다. 결국 OPS, WRC 플러스 등의 수치를 올리려면 출루율을 높이고 장타율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 문제는 김현준 선수도 알고 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정도의 파워는 벌크업을 통해서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상무 입대는 김현준 선수의 파워를 늘리기 좋은 시기입니다. 상무 입대 후 김현준 선수의 과제는 세 가지라 생각합니다. 먼저 제대로 된 벌크업과 파워입니다. 김현준 선수는 많은 당시에도 하체가 아쉬웠던 선수는 아닙니다. 오히려 상체의 파워가 아쉬운 선수였죠. 상무에서 근육량을 늘리고 상체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파워 향상을 통해 스윙 스피드를 높이고 타구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긍정적인 지점은 김현준 선수의 파워는 매 시즌 성장하고 있습니다. 22시즌에 비해 23시즌 타구 속도가 좋아지면서 홈런을 칠 수 있게 되었고, 24시즌 초반에 보여준 타구 속도 지표는 김현준 선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죠. 김현준 선수의 파워 상승은 홈런을 치기 위한 방향이 아닙니다. 빠른 타구 속도를 만들어 더 많은 안타를 치기 위한 방향이고, 무너진 성관을 회복하면서 높은 타율과 출루율의 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도루 능력의 향상입니다. 김현준 선수는 객관적인 지표로 느린 선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쉬운 주루 센스로 도루 개수가 적고 이 모습이 김현준 선수가 느리다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이유죠. 하지만 21시즌 피처스에서 14개의 도루를 기록하기도 했고, 그리고 1군에서도 도루를 제외한 나머지 주루 수치가 나쁜 선수는 아닙니다. 상무에서 도루를 여러 번 시도하고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하고 성공을 익히면서 전역 후에는 자신있게 도루 시도하는 김현준 선수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성관입니다. 파워를 향상시키고 단점을 극복하는 것은 맞지만 장점을 버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 생각합니다. 타격존을 높이고 패스트볼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변화구에 대한 적극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현준 선수가 뜨거운 감정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야구 선수가 칭찬을 받는 방법은 야구를 잘하는 것이고, 많은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은 야구를 못할 때입니다. 22시즌 김원곤 구적 선수도 부진으로 인해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만 22세 아직 어린 나이의 선수입니다. 저는 야구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진정한 성장과 행복은 고통과 고난, 시련 뒤에 찾아온다 생각합니다.
지금 비록 김현준 선수는 여러가지 한계처럼 보이는 큰 벽에 부딪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벽을 넘어서면 더욱 성장한 김현준 선수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군대 잘 다녀오고 상무에서 더욱 성장한 김현준 선수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초초!